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인구 2,500만 명의 초고대 도시에 상하이가 9일째 봉쇄되면서 거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민 2,500만 명 대부분이 집안에서 격리된 채 배달이나 배급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임시 치료소에 격리돼 있는데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일주일 동안 44,000여 명이 감염된 데 이어 하루에 8.9천 명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나 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며 이렇게 뒤늦게 최대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이 일어나도록 하며 피해만 끼치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상황은 연일 주요 외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방역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던 K방역이 무너졌다. 세계 최다 감염 수준에도 규제 완화만 계속하는 한국이라는 목으로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17일 612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월 신흥종교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대량의 PCR 검사와 IT 기술을 활용한 동선 추적 및 밀접 접촉자 격리 등으로 확산을 억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K방역이라고 성과를 알렸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한국의 신규 감염자 수는 세계 최다 수준이다. 대통령도 K방역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최고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전 세계 어디든 국경을 넘나들며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마법 불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VPN은 벌초일넷.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순식간에 우리의 위치를 해외 곳곳에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가상 사설망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를 VPN을 사용하면서 한국에서 마음껏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동안 어떤 해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는 특정 국가 IP 접속을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서 해외 직구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VPN을 통하면 훨씬 더 쉽고 저렴하게 해외 매장 직접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여러 다양한 VPN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SF차크는 전 세계 65개국에 무려 200개 이상의 방대한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에도 이 VPN 통해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워크의 엄격한 로그비 저장 정책으로 우리가 서브샤크에 로그인 후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하는지 절대로 모니터링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서비스와 그 VP 서비스에 가입 후 처음 30일기간 동안에는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 수익률과 함께하면 엄청난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 코드 영어로 베스트5에 입력하시면 무려 최대 83% 할인 그리고 3개 월 추가 무료라는 놀라운 혜택도 받아볼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런데 일본의 황당한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180도 달랐습니다. 미방송 매체 CNN은 최근 한국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치명률이 낮다 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 덕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확진자 수가 높은 것은 높은 검사율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확산세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인의 9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전체 인구의 약 63%가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추가 접종률인 2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 최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누적 치명률은 0.512%로 미국 1.12%, 영국 0.579%를 일본 0.44%보다 확연히 낮습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난달 30일 한국은 코로나 기구로 인한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코로나 기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방역 체계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비교하자 한국에 확연한 중국이 이번에는 너무나도 유치한 방법으로 한국에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SNS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옷을 입고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내용이 떠돌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황당하게도 중국 방역 당국에 직접 한국산 옷에서 코로나가 검출됐다라는 황당한 발표를 내며 중국인들의 한국산 옷을 입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에 두 지역의 감염자와 한국 수입 의료 관련 가능성이라는 내용의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습니다. 제목의 글의 출처는 랴오닝성 다렌시와 장쑤성 창수시의 방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인민일보 산하건강시보였습니다. 건강시보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렌시는 전날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그가 판매한 옷의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는 코로나 입구에 오염된 수입품에 노출돼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쑤성 창수시도 전날 확진자의 자택 옷장에 보관돼 있던 4벌의 한국 티셔츠에서 코로나에 매미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인터넷으로 한국 옷을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창수시는 발표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코로나 입국 기원에 대해 우편물, 냉동식품 등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기원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국산 수입 의류를 코로나의 감염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입구가 완전히 종결되면 중국이 전 세계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소 2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줄폐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의 정도가 매우 높은 동남아와 유럽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내년부터 오한 씨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중국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한국이 일부 내도록 뒤집어 씌우기 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국에 당하고만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2010년 8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 코드에 한국의 가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드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국의 코드 협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의 스타일 한미정책 협의대표단을 만나 쿼드 협력 기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라며 워킹그룹 차원에서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한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습니다. 한국이 코드에 참여하게 이름은 쿼드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코드에 가입하면서 한국이 받게 될 혜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먼저 코드 가입국인 미국과 호주,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대폭 늘릴 수 있고 데이터에 사용되는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한국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정보 탈취 혹은 정보 차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 시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통신 3사와 SK, KT, LGU+는 독자적인 해저 케이블 구축망을 가지고 있고, 특히 SK는 얼마 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9개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컨소시엄에도 참여했습니다. 최신 전송 기술을 적용해 기존 해저 케이블보다 월등히 높은 전송 용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 아니라 서해에서 미국과 호주, 인도군이 한국군과 연합으로 훈련이 가능해지고, 중국은 더 이상 한국산 수입을 제한하거나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는 경제보복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년 전 한국에 가했던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카드 플러스에 반격이 시작되어 중국은 하루아침에 막강한 경제 제재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습니다. 추대만까지 코드 플러스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 스마트폰, TV 등 최신 IT 장비를 단 한 대도 생산할 수 없고, 오직 아날로그식 기기들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